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FDA 비모 실사가 NAI 형태로 이제 보안 사항 없음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스텝이 CMC 관련되는 이제 재실사가 남아 있죠. 내년도 3월 20일까지 있는 퍼드파 골데이터도 회사 관계자의 어떤 이제 워딩에 보면 빠르게 이제 결정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기사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HLB 홈페이지 공지에도 이제 이 내용이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룹 공식 블로그에도 비모 실사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홈페이지 내용하고 거의 뭐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하고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 그룹 공식 블로그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HLB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HLB가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거의 여기 종목에 이제 거래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 TV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기사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좀 뭐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모 통과를 알리면서 주가가 이제 뭐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HLB가 이제 밝힌 의미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비모 인스펙션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게 No Action Indicator입니다. 그리고 VAI나 OAI 요 부분들은 CMC나 CRL이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결과에서도 이 부분이고요. 비모에서 인스펙션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동일한 어떤 헌금. 그리고 가장 뭐 심플한 것은 NAI가 나오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가 실시하는 점검인데 의무적인 부분 아니고 뭐 CDR 뿐만 아니라 이 FDA 리뷰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떤 스텝에서도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리서브미션 이후에도 내용이 나와서 레터가 나와서 이제 10월 말부터 이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칼렌더 데이터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NAI는 끝나면 바로 NAI면 바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끝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사이트에서는 바로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래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돼.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었던 구체적인 병원 사이트.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임상 환자가 가장 많았던 중국의 중국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FDA에 추가로 할 때는 가까운 곳이니까 미국 쪽 사이트에서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진행된 걸로 일단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FDA 조사관이 연구 현장을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병원을. 보통은 이제 스폰서와 CRO,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인데, 이번에는, 이 병원을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리보세라니까 감내주모 병용 임상이 진행되었던 2개 병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임상 상상 관련되는 카레스 310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FDA하고 위치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쪽에 갈 때는 반드시 레터가 나갑니다. 언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일정들을 이제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도 이제 바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A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3가지 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모 인스펙션. 자, 그리고 CMC 관련되는 부분. CMC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주요한 5월 달에 CR 레터가 나왔던 주요 원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댓글의 내용들에 보면 공통적인 어떤 질문들이 이제 있는데 인종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많으셔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FDA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그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가 먼저 삼상을 제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을 삼상을, 보통은 이제 FDA에서 삼상을 하려면 1상, 2상 하고 삼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던 1, 2상의 어떤 데이터를 인정해 주면서 바로 삼상을 제의를 한 겁니다. 프로토콜을 짤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19년도에는 간암 1차 치료제로 그러니까 이제 소라페닙하고 렘바티닙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소라페닙을 잡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임상이 진행될 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간암은 암종 중에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특히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요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희귀암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할 때 이제 임상 사이트에서 환자를 이제 그게 맞는 부분들을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아권에 환자가 많으니까 아시아 사이트에 임상의 환자가 많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로 FDA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FDA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인종의 어떤 그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왜냐면 백인 위주로 하다가 이게 조금 미국이 다인종 국가인데 이게 백인 쪽만 너무 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인종 뭐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임상이 진행될 때 프로토콜을 짤 때 FDA와 다 이제 협의를 해서 짜죠. 그래서 아예 중국 쪽 데이터 가지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중국 쪽 그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실패를 할 때는 이제 아예 이제 그 미국 쪽에 이제 백인 쪽 관련되는 부분에 데이터가 없어서 요거는 좀 힘들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요 2019년도에 프로토콜을 짤 때 FDA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7%의 이제 인종들을 해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리뷰 과정에서도 이 부분들을 다루질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인종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요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에 담당했던, 그리고 이제 이 HLB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마브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거기 관련되는 이제 키 오피니언 리드가 인종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그 에스모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로슈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로시도 나오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하는데, 임상이 초기에 진행되었을 때 FDA와 프로토콜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그 CRL이 나왔을 때도 그 데이터에 관련되는 유효성,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DA 입장에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가 정확하게 이제 임상이나 임상 환자나 그 간호사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임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인종 간의 문제가 뭐가 될 거냐, 그거는 리뷰 과정에서나 FDA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추가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혀 올 달에도 없었고 이제 3월 달 파이널 리뷰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위 개최 요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팩트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비모 실사에서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에 관련되는 이 팩트
세트, 그러니까 유효성과 안전성 있는 약물이라는 이것이 FDA가 가이던스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대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 이제 제조 시설에서 합격을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외 부분들은 이제 특별하게 지금 FDA가 그 부분을 문제시를 삼으면 이제 뭔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댓글의 내용들은 특별하게 지금 이제 고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ODAC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문위 개체는 이제 클래스 2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FDA가 하는 게 아니라 FDA 외에 있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치료 옵션하고 비교했을 때 FDA가 허가하게 되면 실제 치료 현장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굉장적인 치료 옵션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면 이제 권고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가지는 지금 FDA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ODAC는 FDA가 업무 사항으로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만 실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보통은 이제 허가 포드파 일정 남았을 때 2달 전에 보통 하기 때문에 1월달 정도에 이제 이게 잡히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따라서 이제 뭐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이 비모라든지 CMC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거니까 임상의 데이터라든지 그 외 부분하고는 아무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항서제약이 이제 7월 26일에 쉬쉬엔 이제 우시앱텍의 20년 이상 FDA CMC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준비를 다 했다라고 지금 했고, 항서제약이 이제 뭐 작년 12월 달 이후에 1월 달에 이제 폼사파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으면 설비라든지 아예 이제 제조시설 자체를 시간이 걸리는 형태로 라인을 뭐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 같으면 사실은 리서브미션을 그 9월 달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고 5월 달 이후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한 3, 4개월 정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 7월 달에 이제 그런 어떤 인적인 부사장을 데리고 와서 지금 마무리해서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었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항서제약의 어떤 자신감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ODAC가 개최될 때 특별하게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허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단계별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될 만한 거는 FDA에서 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갈등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중국 약물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중국 약물 올해 3월 달에 베이진사의 약물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키트루다하고 그 헤드 투 헤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케소의 중국 임상만 가지고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거기도 이제 추가 임상을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저점에서 10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의 어떤 문제로 되었던 건 2021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었던 게 작년 말부터의 지금 FDA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후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렇게 되시면 한번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도 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뭐 질문이 그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없이 넘어가야 되고,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좀 어렵냐면 케미칼 같은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케미칼 약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와 합성과 추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여기가 문제를 뭐 받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캄넬리주만 같이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세포주를 통해서 배양하고
정제하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주니까 동일하게 이제 그 효과를 내는 항체 형태의 약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제 메인으로 올라와서 지금 연에 한 2조 이상을 팔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맘의 단순히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면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신뢰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된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CMC는 어려운 게 기본 형태다. 그러니까 케미칼하고 다르고 항서제약이 기존에 이제 FDA 허가받았던 그 부분들은 다 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릭 중심의 이 부분들이니까 FDA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이제 캄넬리주맙은 바이오 의약품이고 가장 어려운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나름 이제 철저히 해서 그 올달에 이제 받았던 CRL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소하고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통과에 대한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추측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HLB 관계자와 이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왜냐면 세 단계니까요. 포드파 일정까지 남아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될 단계에서 비모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CMC 남았고 ODA에서 여기서 좀 이제 전향적인 어떤 이제 권고를 그 포지티브한 오피니언이 나오면 더 이제 확률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안 요청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보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시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파 일정이라는 거는 꼭 요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빠르면 뭐 한 달, 두 달 전에도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진행되는 일정이 빨라지게 되면 결정도 빨리 지는 거죠.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실사도 레터가 나가면 그 일정들이 잡히면 뭐 12월 달 뭐 언제쯤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결과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12월 달 1월 전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ODA 하면 이제 남은 일정에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고 보통 CR을 받고 이제 리서브션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클래스 2니까요. 요 기간에는 점진적으로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이제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는 뭐 특별히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게 여기는 움직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또 1% 좀 더 빠졌고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한 4,168주 정도가 거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죠. 2,260만 주대.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순보유 잔고가 공매도 입장에서 매수 커버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잘 살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한보다는 체결이 많은데 크게 뭐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제가 보시면 오늘은 이제 보통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커버링이 이제 위주가 되면 프로그램 매수로 이제 같이 따라붙는데 오히려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예요.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도 커버링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더 신한이나 한국 쪽에서는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이제 이전에 상승할 때하고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창구 쪽에서 믿는 거는 이제 키움증권은 단타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삼성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삼성 창구라고 하는 말이 7월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서 급등을 시킬 때 있잖아요. 요때 이제 그 주력으로 들어왔던 때가 삼성 창구거든요. 그 이후로는 삼성이 이제 매수를 안 해주고 오히려 매도 쪽에 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삼성이 주력으로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고 지난주에 이제 매수 쪽으로 붙었던 메리츠가 지금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메리츠가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살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 외국계 쪽에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일단 소폭이니까 공매도가 오늘 이제 뭔가 커버링으로 급하게 따라붙는 흐름은 표면상으로는 일단은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저런 양봉에 외국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HLB는 267억 정도가 매도가 됐고 오히려 이제 기관 쪽에서 90억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수급으로 보면 기관들이 이제 10월 달부터 내려갈 때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메리츠 창구로부터 해서 삼성 창구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신규 매수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었을 때는 그냥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죠. 차트로 보면. 아니면 이제 최소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흐름을 거래량을 줄이지 말고 붙여야지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버리면 조정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탈 때는 이런 식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요런 어떤 패턴들을 이제 이번 주에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었을 때 계속 갈 때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타고 올라가든지 아주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하게 올라갔던 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타고 난 다음에 그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태깅으로 올라가는 요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금요일까지 가야 이제 신규 매수도 좀 들어오는 거고 이 기대감이 이제 높은 부분들을 단발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반영할 때 이제 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는 요 하락 갭을 일단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메꾸는 가격대로 일단은 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올려주느냐 이 8만원대가 강력하게 하면 이제 사실은 그 위에 있는 10만원 쪽에 있는 이제 저항대 7월달 그 다음에 9월달에도 한번 올라 걸렸던 요 부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 주에 만들지 여부를 가장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